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좀 살펴볼 부분, 요즘 뭐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개인들의 소득은 줄어들지만 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무조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헬스케어 얘기를 하면서 왜 탄소 중립 얘기를 하냐면, 이 헬스케어 부분이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24시간 돌아가죠. 회사의 경우에는 8시간 운행하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쉰다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24시간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그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약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약품들도 냉장 보관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냉장 보관이라든지 에어컨이 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하던 부분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장비들은 에너지 효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양병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부분이 일단 병원이라든지 현재 의료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의료 사업 부분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 글로벌 의료 시스템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한 전체 한 4% 정도가 되는데, 4%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항공이라든지 선박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G 부분에서 보더라도 의료 시스템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도 어떻게 싹 다 바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 안에서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병원 근처의 인프라가 중단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교통 부분도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도 제한이 되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 환자가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제한적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라든지 의약품 공급 이슈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료 개혁, 의료 시스템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 자체가 뭐였냐 하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 최일선 의료 종사자의 55%가 거의 번아웃이 됐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젊은 직원이 한 69%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1억 명 정도의 빈곤 인구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의료 종사자의 55%가 번아웃이 되고 이 중에서 젊은 직원 69%가 일단은 번아웃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되나요? 기계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료 기계들 중에서 일단은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일단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단 포괄적인 부분, 의료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자면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2022년도 헬스케어 시장을 전망을 했는데 약 한 2조 2,844억 달러에서 2조 3,022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5.3%에서 6.1% 정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큰 폭으로 일단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기억을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이 요즘 많이 융합이 되고 있는 모습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 부분도 정부들이 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헬스케어는 뭐지? 헬스장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헬스케어 산업 분야는 총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치료제,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시장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 헬스케어라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차트 이런 거 적을 때 옛날에는 손으로 적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네, 여러분들 웨어러블 기기에 보면 심박수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차세대 진단. 여기 이제 차세대 진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디지털 의학이라든지 나노약, 그리고 유전체학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대체 신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치료제 부분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한 64.4%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의료기기 시장이 한 20.2% 정도를 차지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한 8.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진단 시장이 4.6% 정도, 그리고 의료 영상 정보 부분이 한 1.8%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2020년 1,520억 달러에서 2025년도 4,040억 달러로 연평균 한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요 외에 일단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성장할 부분은 의료기기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ESG 관련돼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료기기 관련된 시장은 연평균 한 9.3% 정도 일단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정보 관련된 시장이 한 8.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진단 시장은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니너스라고 하는 종목이 조금 움직임을 주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폭의 움직임 자체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진단 관련된 종목으로는 레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하고 지니너스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110개의 국정과제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원격 의료 부분을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법제화를 위한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 있는 그런 상태고,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약사협회였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요즘 원래는 이제 무조건 반대였는데, 무조건 반대해서 지금 반대가 아닌 쪽으로 조금 선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원격 진료 관련돼서 얘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걸 허용을 좀 해줬었는데 2020년 2월달에 약 2만 명 정도가 원격 진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1년 만에 159만 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022년 3월까지는 누적으로 봤을 때 443만 명 정도가 지금 비대면으로 일단 원격 의료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도 일단 간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맥켄지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원격 진료 채택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11%에서 2020년 5월에는 40%까지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이제 5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방금 이제 지니너스 말씀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JLK라든지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천 기술 특허가 지금 100개 정도 일단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뷰노도 역시 AI 진단 관련된 종목이고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고, K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굿닥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이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은 이거는 비대면 진료하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뭐가 디지털 치료제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신건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쪽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의료정보 관련돼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국내 2차 병원 EMR 시장, 소위 말해 전자세금계산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1등하고 있는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인성정보 정도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일단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놨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AI 신약, 그다음 비대면 진료, 분석 진단, 의료 AI 솔루션, 의료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IT 인프라 솔루션,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플랫폼, 그 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도 지금 계속 시장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여덟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확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